SK그룹의 현재 지배구조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지주회사인 SK 주식회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합니다.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리면 지금의 지주사 위에 SK C&C란 회사가 또 있었습니다. SK 계열사의 IT 일감을 도맡는 회사이자 초 회장 측 지분이 40%를 넘는 핵심 회사였습니다. 이런 옥상옥 구조를 풀자며 두 회사는 2015년 8월 합병합니다. 문제는 지분율이었습니다. 합병 전 SK 주식회사의 최장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습니다. 합병 전에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놓아야 합병 후 최장의 지배력이 강해지는 구도였던 겁니다. 이 무렵 나온 KBS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논란을 감수하고도 계열사들이 C&C에 일감을 계속 줬던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KBS는 또 다른 밀어주기로 보이는 SK텔레콤과 C&C 사이에 의문의 프로젝트를 취재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SK C&C 계약관리팀이 프로젝트관리팀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추가 외주구매, SK텔레콤이 발주한 금융비용 최적화에 계약 금액을 추가하는 V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니 리스크 검토를 해달라고 합니다. 외부 인원 없이 사내 인력으로만 진행하자고 당부하기도 합니다. C&C 예산 시스템에도 반복 등장하는 의문의 V프로젝트. KBS는 수소문 끝에 관여했던 직원을 만났습니다. 4점 몇 억인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8억 얼마로 이제 바뀐다는 식으로 프로젝트 다 끝날 때쯤에 그 연락이 와가지고 계약만 증가되고 실제로 늦을 수 없이 그냥 끝나고 실제 한 일보다 과장하거나 일은 안 했는데 계약 금액만 늘렸다는 설명. 당시 다른 직원들도 일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리스크가 존재한다. 세무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참여 못하겠다고도 합니다. 있지도 않은 프로젝트 대량으로 등록시키더라고요. 몇십 개가 쫙 올라가요. 이건 가공거려고.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C&C 내부 자료 2만여 장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발주한 계약 204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계약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 등이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SK C&C는 텔레콤에 1,687억 원을 더 청구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지배력 강화의 핵심인 C&C 매출이 그만큼 늘어난 셈입니다. 직원 한 명이 연간 10건 넘는 프로젝트를 모두 총괄한 점도 눈에 띕니다. 좀 큰 프로젝트 같으면 1년에 하나 하는 거고요. 동시에 2개, 3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V프로젝트 등은 2015년 1월 끝났고 석 달 뒤 C&C와 주 SK 합병이 발표됩니다. 합병이 일어난 뒤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가공 거래가 전혀 없더라고요. SK 측은 10여 년 전 일이라 진위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당시 합병을 앞두고 있어 가짜 일감을 꾸미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최고 수준의 맨파워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프로젝트 거래 구조는 동일합니다. SK텔레콤이 발주하고 C&C가 그 일감을 수주합니다. C&C가 일을 마치고 완료 보고를 하면 텔레콤이 검수한 뒤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V프로젝트 등은 달랐습니다. 돈이 먼저 입금된 뒤 완료 보고서가 작성된 거로 의심됩니다. 실제 업무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짜맞췄다는 게 당시 C&C 직원의 진술입니다. 불법행위에 참여 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못한다 이렇게 메일을 답변을 보냈습니다. 담당 부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팀. C&C의 조직도를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SK 측은 조직도에 없던 부서였던 건 맞지만 한시적 TF 부서라 그랬다고 해명했는데 다른 TF 부서들은 당시 조직도에 명기돼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도 동일한 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가공거래, 즉 가짜 일감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소 수백억 원대의 가짜 세금 계산서를 근거로 부가세 등을 부당 환급받았다고 판단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공제받은 부가세가 추징당하고 법인세가 추징당하고 불행한 방법으로 봐서 가산세만 해도 각각 40%씩. SK 측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그룹 차원의 조직적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와는 별개로 거래 자료를 꾸민 건 사문서 위조일 수 있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재계 2위 SK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SK 주식회사. 10년 전 대형 합병으로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합병 전에는 SK와 SK CNC로 따로 있었습니다. CNC는 SK그룹의 IT 관련 일감을 도맡으며 성장한 회사입니다. 이 SK CNC와 SK텔레콤 사이의 거래를 일명 재계 저승사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이 2달 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SK텔레콤은 CNC에 5천억 원어치 넘게 IT 일감을 발주했는데 이 중 일부가 가공용역, 즉 가짜 일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감을 받은 SK CNC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걸 토대로 부가세 10%를 공제받는 구조인데 일부 세금 계산서가 가짜였으니 세액 공제도 부풀려졌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계약 수백 건을 하나씩 대조하고 SK그룹 전 현직 직원을 다수 조사하며 진위를 가려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짜 일감 규모는 수백억 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거를 가장 나쁜 범죄로 봐요. 세금 부과하는 기간도 10년이고 가산세도 20%가 아니라 40% 고발하게 돼 있어요. 이거. 부가세 시효는 5년이지만 불법이 낄 경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시효를 안 놓치기 위해 비상계엄 얼마 뒤인 지난해 12월 중순에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SK CNC는 2015년 8월 SK와 최종 합병했습니다. SK텔레콤은 가공용역을 발주한 사실은 없으며 국세청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